안녕하세요. 싱글바이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봐주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싱글바이어 채널을 통해 많이들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아마 저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미리 영상을 제작해봅니다.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 투자 방식, 바이어족이 되고 싶은 그 여정들을 이 영상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차분한 말투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직장인 투자자 써너비입니다. 현재 만 23세이며 미래의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2024년부터는 02년생 투자이야기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사회초년생 써너비의 투자 기록을 매달 결산하며 투자 계좌 내역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포모와 두려움을 이겨내며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기록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냐고요. 간혹 누군가는 혹시 집안이 원래 잘 살아서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도 합니다. 제가 또래보다 비교적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학교에 지나가지 않고 선취업을 선택해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을 남들보다 빠르게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아닌 마이스터고에 진학했습니다. 고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한 결과 대기업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었고, 운 좋게도 사회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취업이라는 허들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제가 보유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기반으로 기술지원병을 조기 신청했고 19세 겨울에는 입역일자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세 2월 15일에 군대에 입대했고 2022년 8월 21세에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2달 뒤 고등학생 시절 합격에 두었던 회사에 입사하여 빠르게 첫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돈으로 쾌락을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는 매달 받는 월급으로 거의 매일 PX에 들렸고 휴가 나올 때면 비싼 양주와 고급 안주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무분별한 소비 습관이 점차 몸에 배기 시작했고 군적금을 2개나 들었지만 과소비가 심해져 결국 돈이 모이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군적금 계좌 하나를 중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 역시 소비에 사용했죠. 전역하자마자 1년 6개월 동안 모았던 군적금 약 600만원을 한 달 만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소비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밖을 돌아다니며 외식을 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비싼 전자기기를 사들였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캉스를 즐기고 1인 12만원짜리 스시 오마카세를 먹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소비한 금액만 약 10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점점 돈이 부족해지자 부모님께 용돈을 다 써야 했고 새벽까지 클럽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부러 멀리 사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술 약속을 계속 잡기도 했고요. 회사에 입사한 뒤에도 상황은 사실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취업턱이라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술을 사기 바빴고 배달앱을 매일같이 켜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가는 욜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전 캥거루족이 되고 싶지 않은 멋진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먼저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3남매를 위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포기하시고 정말 20-30년 열심히 일만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부유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최저시급 수준의 서민 가정에서 삶을 열심히 꾸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늘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자격증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쉬는 날이면 봉사단체 회장으로서 활동하시며 지역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해내셨고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밖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트렌디한 옷과 신발을 사입해 주셨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가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에게는 단 10원도 아까워하시며 먹고 입는데 돈을 거의 쓰지 않으셨죠.
제가 회사에 다니며 사회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아들이자 장남으로서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고 다짐했고, 무엇보다 부끄럽지 않은 자식으로 부모님의 남은 삶을 웃음으로 채워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회사에 입사하면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연봉으로도 결혼, 차, 육아, 노후 준비 등 큰 인생 이벤트들을 모두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지만 연봉 상승률은 그만큼 오르지 않다는 현실도 나름 빨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모님에겐 막내 여동생을 키우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0세가 되었을 무렵 인생의 주요 이벤트들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고, 그 비용들은 하나같이 억소리 나는 큰 돈들이었습니다.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오히려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 막막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돈돈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상 빨리 자각하고 돈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 소중한 시간을 대출금에 얽매여 사는 가난한 삶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불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ETF와 배당주를 알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 투자라는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투자는 도박판에 뛰어든 투기꾼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건 작은 돈으로 수십 배를 만들 수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당시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률을 뻥튀기 할 수 있는 선물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실제로 수익률이 110%까지 찍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 코인에 재능 있는 거 아니냐며 스스로를 칭찬하기까지 했지만 선물 거래가 주는 도파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인 계좌에서 돈이 모두 사라지는 청산을 당하기 전까지 말이죠. 코인은 나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식으로 전향했지만 여전히 투기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2차 전지 테마가 엄청난 붐을 일으킬 때였고, 주변 사람들 모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그 종목에 진입했지만 고점에 물려버리고 결국 손절하며 주식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 역시 코인 선물, 단타 투자 등을 하며 실패와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패의 근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평범한 개미 투자자로서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난 것이죠. 이후 실패를 다신 경험하지 않기 위해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철학과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구매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 빚더미 않은 최악의 상황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한 투자 대가들의 철학과 경험을 통해 욕심을 통제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장기 투자의 위력, 적립식 투자 전략,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같은 주제들을 통해 제게 부족한 점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들을 약간씩 바꿔서 적용해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책을 통해 적립식 매수라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모아온 결과 2024년엔 월적립 매수와 증시 상승장이 만나 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의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초기엔 제 삶을 바꾸기 위해 투자했지만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어머니, 여동생, 회사 동료, 친구, 지인, 후배, 미용실 선생님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ISA 계좌,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계좌 개설을 도와드렸고,
그중 일부는 제 블로그를 통해 월 적립식 투자 방법을 적용하며 함께 투자 중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에게 새로운 시야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고도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투자자로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 주변 20대들과 이야기해보면 예금과 적금만이 자산 관리의 전부인 줄 아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적금만이 자산 관리의 전부라 여기는 이 전래동화를 끊고 싶다고. 과거의 주가는 이미 그려졌지만 미래의 주가는 내가 그릴 수 있다고. 불확실성에 속는 셈 치고 ETF든 개별주든 꾸준히 함께 넣어보자고 말이죠. 속는 셈 치고 모아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을 은퇴시켜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파이어 준비생이라는 주제로 제가 소개되었지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함께 파이어족이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 큰 꿈이자 목표입니다. 물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죠. 꽃다운 나이, 꽃다운 청춘, 저희 3남매에게 바쳐주신 만큼 저는 인생의 한 번뿐인 삶 항상 웃음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투자하며 매월 월급을 쾌락을 사는데 소비하지 않고 자산으로 치환시키며 가난을 끊어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희 부모님께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꼭 은퇴시켜줄게. 사랑해.